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일프의 김옥란입니다. 가장 담백하고 대중적인 떡, 절편을 집에서 만드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편을 집에서 한다는 게 사실 참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일도 생기고요. 요만한 예쁜 찬압에 절편만 가득 담아서 설물하실 일도 계시고 또 제사 지낼 때 집에서 만든 떡으로 상을 차리면 참 자손들한테 좋다는 그런 조상님들이 상을 정성껏 하리라는 의미의 그런 뜻도 있는 절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편 쌀가루 100g 가지고 1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100g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한 주먹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쉽게 또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맵쌀을 5시간 정도 불리시고요. 소쿠리에 받쳐서 거꾸로 쏟아서 물을 1시간가량 뽑아줘서 이 쌀 속에 쓸데없이 고여있는 물이 없도록 충분히 뽑아주시는 것, 불리는 것 이상 중요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방앗간에 가져가서 빻아주세요. 뭐 할 겁니까? 하면 맵쌀인데요. 백설기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앗간에서 절편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백설기를 쪄서 그게 기계에 들어가서 붕붕붕붕 돌면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가래떡도 나오고 길게 뽑아 나온 절편을 아주머니가 탁탁탁 칼로 자르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백설기처럼 백설기 할 겁니다 하시면은 분명히 아주머니께서 소금도 넣어주시고 물을 내릴까요? 라고 물어버리실 거예요. 알아서 물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간혹 물을 안 내려주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 집에 오셔서 고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물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망에다 막 내려주면 이렇게 기계에 방앗간 기계에서 쭉쭉쭉 눌렸던 쌀가루가 그대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시느라고 힘이 드세요. 그래서 쌩끗 웃으시면서 아줌마 물 한번 내려서 걸러주세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포슬포슬한 쌀가루를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들고 오시기만 하면 되죠. 물을 넣어서 빻은 쌀가루일 경우에는 레시피에 있는 물은 다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쑥가루는 쑥가루만, 호박 삶은 거는 호박 삶은 거, 백년초 우린물 사용 못 하시겠죠. 그럴 때는 아주 소량의 백년초를 조금만 진하게 우려서 넣어서 빨간 색깔을 조금 내준다든가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지만 물 내렸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쌀하고 쑥하고 섞었는데요. 대부분 떡 반죽이 잘 됐다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렇게 떡을 한번 꾹 쥐어서 놔보세요. 그 뭉치죠. 건드리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이게 백설기 반죽이나 이런 반죽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표현을 하죠. 소금 2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내려서 물을 내려주지 않은 쌀가루를 가져오셨을 경우에는 물을 넣고 손으로 싹싹싹싹 비벼가지고 다시 한번 소쿠리에 내리신 다음에 저처럼 손으로 한번 꽉 뭉쳐보신 다음에 보여드린 그 상태로 돼서 툭 힘없이 부스러지면 내가 물을 잘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넓게 펼쳐서 담으시고요. 기몰은 찜통에 넣고 찌도록 하겠습니다. 찌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쪄주시는데요. 그 차이점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중국 딤섬 그릇이죠. 대나무발이 아주 굵게 5cm 간격의 공간을 두르고 수증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찜기를 보시면요. 이 바닥에만 구멍이 나 있는 찜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부분에서 김을 쏘아줄 때가 없고 바닥에 구멍이 난 부분에 반죽이 딱 가려지게 되면 그 부분만 있고 위에는 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찜기는 바닥에 돼 있고 이 옆에까지 구멍이 뽕뽕 나 있어서 그 부분이 아래 찜기 속에 턱 걸치면서 아래뿐만 아니라 옆까지 김이 통하게 하는 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찜기를 사실 적에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쁜 모양만 보시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10분 걸릴 게 여러분들 20분 이상도 안 쪄지면 내 찜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릇을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수증기가 잘 통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정도 굵은 성길성기한 망 또 이렇게 수증기가 잘 통하는 정도면 한 12분 정도면요. 충분히 쪄집니다.
이렇게요. 조금만 집중해서 지금 봐주세요. 지금은 이 중국집에서 파는 딤성기를 이용해서 지금 떡을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도 위에 덮어준 게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위로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 조상들이 떡을 칠 적엔 마른법 휙 덮어서 그냥 떡 찌셨어요. 그러면 떡김이 계속 올라가면서 위로 물도 떨어지지 않고 쪄졌어요. 그 위에 덮었던 게 이런 뚜껑이 아니라 마른 면보자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긴 수증기가 마른 면보자기에 스며들면서 물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스텐 뚜껑에다 여러분들 스텐 찜기에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텐 뚜껑 윗부분에 물이 대롱대롱 고여있다가 떡 위로 뚝뚝 떨어지면서 떡이 질어지겠죠. 모양도 미워지고요. 그래서 스텐 뚜껑을 사용하실 경우에 스텐 찜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안에다 면보를 덮고 뚜껑을 다시 덮은 다음에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젖은 법, 위에는 마른 법.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건 사용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그냥 쑥 설기죠. 설기떡 가지고 절편이나 가래떡이 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됐으면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하인들이 만들었겠죠. 옛날에 하인이었던 분들이요. 요렇게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딱 거칠 수 있을 만큼만 딱 파져 있고요. 요렇게 해서 탁, 탁. 대들은 물려서 쓰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 쓰시던 거예요. 근데 인사동에 가면요. 큰 것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 요거보다 조금 큰 거 갖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떡 찢는 기계, 떡 찢는 나무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정할 때 모양 내는 거, 절편 집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다양하겠고요. 자, 물 묻혀서 이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손을 방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쳐주면 이런 반죽이 나오죠. 지금하고는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색깔이 나오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아주 축소하고 축소한 가래떡 모양이죠. 자, 이제 이렇게 쳐주는데 쳐줄 때마다 손에다 물을 한번 묻혀서 이렇게 해주고 모아서 다시 쳐주게 되면 점점 떡이 부피가 줄어들면서 단단해지고 차지게 되죠. 이렇게 가운데를 쳐주시게 되면 떡이 가장자리로 올라가면서 한번 접어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생깁니다. 떡을 오래 쪄주시면 너무 오래 찌면 질어지고요. 살짝 덜 쪄시는 게 더 좋은 게요. 물만 여러 번 발라주면서 쪄주시게 되면 아주 촉촉하고 쫄깃쫄깃한 질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만 해야 되는 줄 아시겠지만요. 스텐볼에다가 그 깨 부실 때 쓰는 방맹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맹이로도 돼요. 이게 더 오히려 내려치는 힘이 더 세기도 하죠. 이런 건 여기다 하셔도 되고 스텐볼에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찌는 거. 찌는 거를 20분을 제대로 떠줘서 떡이 완전히 쌀이 확 수분을 많이 빨아먹고 퍼진 다음에 찌셔야지 여러분들 힘 안 들이고 요 방망이에다 물을 한 번 바르고 쪄주고 한 번 바르고 쪄주고 물을 한 15번만 발라주면 여러분이 반죽 변해가는 모습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가래떡 크기 하나 요만한 거 나왔죠? 이제 이거를요 자르시는데 차져가지고 칼에 붙어요. 인절미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비닐을 요렇게 붙이신 다음에 칼에다가 비닐을 싸주고 이렇게 개수가 조금 좀 덜 나왔죠? 손에 붙으니까 칼에도 붙고 손에도 붙으니까요. 일회용 장갑 끼시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주시고요. 다시 동글동글하게 만져서 눌러주시고요. 또 동글동글하게 만져서 눌러주시고 그냥 이런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꾹 누르셔도 돼요. 꼭 손으로 눌러도 되고 굳이 꼭 동그란 모양 안 나와도 예쁘니까 이렇게 가장자리 갈라진 거
있으면 좀 오그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랩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떡살 씻기 제일 편안하시거든요. 자, 요거를 놓으시고요. 손에 기름 좀 살짝 참기름 좀 발라주시고요. 요거를 떡을 이렇게 참기름 발라주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꼭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비닐로 덮어서 이쪽에 떡살이 나왔나 보고 이쪽이 안 나왔으면 이쪽도 나오게 점점 돌리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서 밖으로 너무 나가는 건 손으로 조여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거는 또 많이 커졌네요. 개수가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크기나 두툼한 두께가 조금 평소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아까 15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서 이쁜 모양 갖고 계시는 틀 어느 건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쿠키 틀 같은 거 사용하셔도 또 예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동 가셔도 사실 수 있고요. 터미널 지하 아니면 제과제빵 재료상 또 재래식 그릇 파는 데 가시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습니다. 떡 집어넣으시고요.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또 참기름 넣어주시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시면 참기름은 점점 떡 속으로 먹어들면서 윤기가 없어지는데요. 식용유를 조금 발라주시면 윤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모양이나 맵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박 반죽도 하고 흰 반죽도 해서 같이 세 가지 색깔로 세팅을 해서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호박만 가지고 있어요. 천연색소 너무 예쁘죠? 다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또 쑥떡 깔아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냉동실에서 꺼내서 녹이기만 해도 아주 쫄깃쫄깃한 떡 드실 수 있는데 인절미랑은 달라서 절편 종류는요. 맷떡은 한번 김으로 올려주셔야지만 드실 적에 다시 데워 드실 때 쫄깃쫄깃하고 좀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디저트나 그런 거를 많이 먹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쪽 두쪽 드시면 되겠지 했는데 요리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선생님 아니에요. 막 한꺼번에 10개씩도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쪄만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두들겨서 봉지 담아서 넣어 놓으시게 되면 냉장고에만 안 넣어 놓으시고요. 실온에 두시게 되면 언제든지 잘라서 쿡쿡 찢기만 하면 되시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같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운데 소금하고 참기름 섞어 주셔야지만요. 맛있게 간이 뱄니다. 참기름만 가지고는 제 맛이 안 나요. 요 정도로만 쌓아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사게 내실 적엔 꿀을 아주 조금만 꿀을 계속 국산 꿀을 사용하다가요. 지난번에 장을 보면서 미국 꿀이 있어서 미국 꿀을 한번 샀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미국이 얼마나 거기가 땅도 넓고 오염도 안 돼서 미국 꿀 좋은데 왜 꼭 미국 꿀 안 쓰세요? 미국에서 오는 분들 꿀 되게 많이 사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워낙 기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그것도 통도 작긴 하나요. 근데 갈비찜 할 때 이런 데 넣어보니까 향이 너무 강해서 전 써보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싫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산 토종꿀이나 아카시아 꿀, 한국에서 나는 꽃 먹고 벌들이 모아놓은 꿀 훨씬 더 깔끔하고 특이하게 나는 향이 없이 더 좋은 것 같아요.